자, 3교시 재보험법이요. 페이지 113쪽 봐보세요. 농업 재보험법. 여기서 몇 문제 나와요? 25문제. 그래서 범위도 보험 계약법보다 더 적어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1차에서 고득점 과목이에요. 이 과목. 무슨 과목이요? 고득점 과목이에요. 그러면 자 용어부터 나오는데요. 갑이 나와요. 갑은 여기서는 이제 보험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 가입자. 보험 가입자. 보험 가입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 계약법에서 누구라도 원하면 보험 계약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 하는 사람?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농작물 경작하는 자만 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산물을 경작하는 자, 그 다음에 가축도 경작입니까? 가축은 사육하는 자, 그 다음에 양식, 수산물을 양식 수산물은 뭐예요? 뭐 하는 자? 양식하는 자. 그 어려운가? 양식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가축을 사육하는 자,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임산물을 경작하는 자만이 보험 가입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물에다가 시설물이 들어가겠죠. 시설물. 이 시설물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농작물 하면 시설물 들어가죠? 요즘에는 최첨단 시설물 들어가다 보니까 버튼만 누르면 싹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임산물도 마찬가지, 가축도 마찬가지, 축사. 요즘에 뭐 양돈 뭐 하시는 분들 보니까 막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뭐 삽질하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버튼만 누르면 물이 샥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양식 수산물 마찬가지. 그래서 요거에다가 시설물까지 합해서 한 사람만 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보험료 A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계약법에서는 그냥 보험사업자였잖아요. 보험자였잖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 그러면 일반 보험계약법에서는 A가 딱 특정이 안 돼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재보험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은 못을 박았어요. 누구예요? 그건 맨 나중이고. 자, 산중에도, 수중에도 NH 보험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 더 쉽잖아요. 깊은 산 속에도, 깊은 물 속에도 무엇이 있더라? NH 보험이 있더라. 이 세 사람만 재보험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가 있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이 네 사람만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듯이 여기도 재보험 사업자는 세 사람만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처음에는요, 이 법이 최초 생겼을 때는 민간 보험 회사도 보험자 들어왔어. 근데 보험 사업은 돈 벌기 위해서 보험 사업을 해. 돈을 까먹기 위해서 보험 사업을 해.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민간 보험자들은 다 적자가 많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다 손들고 나가버렸다 이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어민들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천재지변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가축 천재지변 와 안 와? 오잖아요. 뭐 구제역, 조류독감, 뭐 그런 거, AR 뭐 그런 거,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보험도 안 돼 있어. 과일 농사 엄청 잘 지었어. 주렁주렁 열어가지고 탐나. 근데 8월 달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싹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지. 그럼 어째요? 살고 싶다. 하늘이 원망스럽다. 그래서 15층에서 뛰어내린다 이 말이죠.
이거는 어떤 그 위험 전가 차원을 넘어서 어떤 우리 국민의 생존권 차원 문제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민간 보험자는 다 빠져나가 버리고 국가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들을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재보험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치고, 그럼 얘들은 이제 돈이 안 되니 돈을 넣어야 되잖아, 원칙은. 넣어야 되는데 애들이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니 누가? 여기서 B가 나오는 거야, B가. 여기 이제 국가가 돼, 국가. 국가 중에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파트가 어디에 이제? 농장. 긴 건 나 잘 몰라. 짧은 것만 알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가 뭐라고 하든가 하여튼 줄여서 뭐라고요? 농장.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요. 농장은 누구 나와? 회장. 회장은 여기 이제 양식수산물 회장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회장이고 이 세 개는 뭔장? 농장. 이 두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국가 재정 지원을 일부 띄워와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애들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뭘 해주는 거예요?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재정 지원. 그러겠죠? 그럼 재정 지원 돈 대주면서 해주면서 애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뭐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 관리 감독해야 될 거 아니라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잘하면 뭘 주고 표창장 주고 뭘 줘야 돼? 벌을 줘야 되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농장인 회장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가지고 재보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중이나 수중이나 NH보험은 당연히 재보험 사업자 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국가하고 재보험 계약을 뭐 해야 돼? 체결을 해야 돼. 즉 약정을 해야 비로소 재보험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재보험 사업하다 제일로 중요한 게 뭐이 제일 중요해? 이 돈이가 제일 중요하지. 무엇이가요? 돈. 그래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줘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자 여기 갑의 이제 뭐예요? 이런 것들일까요? 갑의 보험 목적, 보험 대상이겠죠. 그럼 이런 것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슈적으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하고? 뭐한 거고? 보험금을 주려면 주로 하는데 모집하고 평가가 이루어질 거 아니라고. 사고가 발생했어. 그 보험금, 재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라고. 피보험자한테. 그쵸? 그러면은 먼저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는 우리 평가사 공부를 했어 안 했어? 그 평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평가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위탁한다고.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가 위탁하는 두 개가 있어.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있고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있고.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세 사람 있어. 누구 이제? 평가인. 이 사람들은 손해평가사 자격은 없어. 근데 자 관련 업체에서 뭐 공무원이나 무슨 그 일을 한 사람 일정한 하면은 재보험 사업자가 너 평가인 해요 이탁 주는 거 있어. 근데 이거는 평가사가 없었을 때 했던 사람들이요 대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이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 이걸 취소할 건지 말 건지. 타당성 검토를 한다 이 말이죠. 무슨 검토? 타당성 검토.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다면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누가 나오겠어요?
평가사.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해당되겠죠. 평가사. 여러분들은 이제 자격시험에 뭐 하면 합격하면 평가사가 되는 거예요. 평가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와 평가 업무를 하는 거예요. 재보험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그래서 평가사가 되는 거예요. 요거 괜찮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 내용도 있어 이거. 3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 검토한다고. 법에 재보험법이 딱 정해져 있다고. 네, 평가사.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지금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도 마찬가지예요. 대물로 해서 평가사가 없었을 때는 손해사정사들이 대부분 많이 했다고. 또 이들은 평가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일도 잘했어. 근데 상당히 비용 부담이 커. 그래서 일일 조사 비용을 70만 원씩 줬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농장이나 회장이 봤을 때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 왜 그 70만 원 준 거는 이 사람들이 여기 농작물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일해도 그 정도는 받는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도로. 그렇게 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 주다 보니까 소속도 농장이나 회장 소속 기업 아니에요. 평가 여기 사정사는 어디 소속이야? 뭐 기획재정부인가 그쪽 소속이야. 그러니까 소속도 아니야. 비용도 허벌나게 비싸. 그러니까 여기는 일이 계속 지금 줄고 있어요. 처음에 1회 때 손해평가사 배출했을 때는요. 여기를 90% 일을 주고 여기 10%밖에 안 줬어. 그러면서 계속 여기는 이제 10, 20, 30, 40, 50, 60 지금 60까지 올라와 있어. 여기는 어때요? 90에서 80, 70, 60 계속 줄여나가. 앞으로 이제 여기도 없어질 대상이에요. 여기도 없어질 대상이에요. 어디만 남아 이제. 그럼 올해 공부 열심히 해갖고 합격해야 썼어. 내년에 합격해야 썼어. 합격해야죠. 예,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 일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농장이나 회장도 바빠 안 바빠? 지극히 바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직접 안 하고 대신 시켜. 위탁을 해. 아니 뭐야. 그냥 위탁이라고 할까? 위탁을 해. 그래서 농금원이라고 그래. 줄여서. 농금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러니까 긴게 몰라. 그냥 농금원. 근데 농금원. 농금원. 짧은 게 좋으니까. 농금원이 농장이나 해당 일을 대신해서 애들한테 돈도 주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보험법의 큰 틀이야. 이 틀을 알고 내가 들어갔을 때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한 페이지 봐서 자 목적 나와 있죠. 목적은 이것도 목적도 한 문제 나오니까 자 농업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그 다음에 시설물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또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목적을 한다. 되게 보면 농촌이나 산촌이나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수익원이나 삶의 질이 높아 낮으니까 이런 거라도 잘 해줘서 삶의 질을 넓혀보자. 그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농업재해를 보면 농업재해 나와요. 농업재해는요. 농작물, 임산물, 가축,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화재. 총 몇 개요? 응? 그 옆에 여백에다가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병조가 누구예요? 지금은 한물 같지만 옛날에
김병조라고 있었어. 장성 쌓는 개그맨. 예. 병조가 자화질. 자연재해, 화재, 질병. 병충해, 조수해. 조수해가 뭐예요? 조수해. 조수해. 여기 조자는 한 번 못 쓰니까 말로 할게요. 새 조자. 수는 짐승 숫자. 그 새나 여기는 멧돼지, 뭐 고라니 이런 것들 해서 해를 입었다. 조수해를 조수해. 여기는 병은 뭐예요? 병충해. 예. 예. 충해나 뭐 충해에 의해서 해를 입었다 이 말이죠. 여기는 자연재해. 자연재해. 화는요? 화재. 우리 화재보험 했죠. 화재. 여기는 질병. 그 농작물은 병조, 자화질 5개 품목이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말고 이제 여기 해장에 소속되는 건 뭐예요? 어업에서는 뭐가 빠지겠어? 조수에 들어가 안 들어가? 멧돼지가 막 헤엄치고 막 바닥까지 가가지고 날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조수에가 빠져. 그 다음에 병충해도 어째요? 빠져. 수산물은 병충해 없잖아요. 수산물 뭐만 있어? 자화질. 이렇게 넘어가 버리네. 자화질. 그 어업자에는 뭐예요? 양식수산물, 어업용 시설물, 질, 자화질. 자화질. 그 다음에 농업재해는 병조, 자화질 이렇게. 뭐 생각해도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굳이 안 외워도. 그 다음에 자 농업재해 보험이 나와 있죠.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용어 보험 가입 금액 누가 내는 거예요? 가입자가 내는 거겠죠. 보험 가입자하고 재보험 사업자하고 자 재보험 계약에 의해서 보험 가입자가 내는 돈이 뭐예요? 보험료. 보험금 주는 게 누가 줘? 보험자가 주는 거잖아요. 보험에서 보험계약법에서 이건 누가 줘? 재보험 사업자가 주는 거예요. 국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그 시험에 나왔어. 국가가 준다고. 물론 직접 주는 거는 재보험 사업자가 주는 거고 원칙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국가가 지원해 준 거 하는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국가라고 하면 안 돼. 누구라고 해야 돼요? 재보험 사업자가 주는 거예요. 보험금은.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정해? 누구하고? 보험 가입자하고 재보험 사업자하고 협정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가로 4번 시범 사업 나왔네. 그러면 재보험 사업을 실시하려면 그냥 일괄적으로 전국 다 해봐야 돼? 아니면 특정 지역만 지정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결과도 좋아, 성과도 좋아, 비용도 저렴해. 그러면 전국에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만 일정한 기간 정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사업? 시범 사업. 그 다음에 자 페이지를 바꿔서 책이 두껍다 보니까 막 안 넘어가네. 그럼 그 뭐죠? 그 기출문제 한번 봐보게요.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옳지 않는 거. 자 4번이 옳지 않다고 그랬는데요. 자 보험금이라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기까지는 하자 없죠. 그 정도에 따라 정부가 재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까? 그렇죠. 정부 자리에 재보험 사업자가 나와요. 재보험 사업자가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의해. 자 여기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죠. 심의. 그럼 심의는 이제 소속은 어디 소속이냐면 농장이나 해장 소속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농장이나 해장 소속에 이제 심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1명 이내로 구성을 해. 그 심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두 개가 있죠. 농업재보험 심의가 있고요. 어업재보험 심의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은
어디 소속? 농장 소속. 자, 어업재보험심의 어디 소속? 회장 소속. 그 다음 심의사항 제일 중요해. 심의사항. 심의사항 보니까 요거는 이제 이해하기보다는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두 문자 활용해도 괜찮네요. 자, 1호 보니까 제2보험 목적 선정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제2보험 목적물 선정. 목적물 선정 이거잖아요. 보험 가입자 있고 피보험자의 이 보험의 목적. 대상 선정한다 이 말이죠. 누가 정한다고요? 누가 심의한다고? 심의해서. 목적물 선정. 목적물 선정. 그 다음에 자,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의 범위. 재해를 어디까지 범위를 인정해 줄 것인가? 재의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누가? 농장이나 회장이 재보험 사업자한테 지금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 재정을 어디까지 해줄 것인가? 재정의 범위. 재정 지원. 재의 범위. 재정 지원. 그 다음에 자, 손해가 발생을 했어. 그럼 손해 평가에 대한 방법과 기준. 이것도 심의에서 정하는 거예요. 자, 손해 평가 방법과 절차. 그 다음에 자, 5호에 가면 농업재보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정부가 어디까지 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무한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책임이 정부의 책임 범위. 그 다음에 6호에 가서 재보험 관련 자, 자금 의무,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수입을 올리고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수입 지출. 그 다음에 7번째, 다른 법률에서 재보험 심의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다른 법률에서 자, 농업재보험 심의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그 다음에 8번째, 자, 농장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개 항목이죠. 그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맞춰야 되고. 맨날 헷갈리죠. 저는 이렇게 해봤어. 책방. 책은 뭘까요? 여기 책. 정부 책임 범위. 방은요. 손해평가에 대해서 방법과 기준. 책방. 책방이 어쨌다고요? 응? 책방 하면 뭐 있습니까? 책을 막 꽂아놓은 있잖아요. 그걸 뭘로 만들어요? 목재로 만들죠. 책방에 책 꽂는 거 뭘로 만들어요? 목재로 만들어요. 목은 뭐예요? 보험 목적물 선정. 재는요, 재의 범위. 책방에서 그 책꽂이를 목재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또 하나. 그러니까 자재가 나오죠. 목재, 자재. 자는 뭐예요? 자금, 수입 지출. 재는요. 여기 재정 범위 나왔잖아요. 여기 또 재는 뭐예요? 재의 범위, 재의 범위. 재정 지원, 재의 범위. 헷갈리네, 막. 그러니까 책방에 책꽂이를, 책을 만드는데 그 자재를 목재로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필요한 거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거. 이게 다 필요해. 뭘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서 내봤다고. 이게 이보다 더 편하고 좋은 말로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요. 아닌데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만들어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대로 만들면 돼. 이게 지금 심의사항이에요. 총 몇 개예요? 8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막 헷갈려 이게. 딱 틀 안 잡아놓으면. 자, 구성을 보자고요. 구성. 자, 인원은 몇 명 이내? 21명 이내인데 가로도 중요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1명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2명 빼면 총 몇 명이야 되는 얘기요? 19명. 그 다음에 위원장은 자, 농업재보험심의위에서는 차관이 되는 거,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거고, 어업재보험심의위에서는 해양수산부장 차관이 되는 거예요. 장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그러니까 19명 중에서 자기들끼리 누구를 하자고 그렇게 호선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위원은요, 임명 또는 이촉권자. 임명은 누가, 임명이나 이촉은 누가 해, 이제? 농장이나 회장이 해. 그 다음에 임명 또는 이촉 대상자는요, 자, 1호로 보니까 농장 회장이 재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주로 대학 교수들을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를 선임한다는 얘기고요. 자, 이 2호에 가면 농림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재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3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은 어쩌다 공무원이요? 항상 공무원이요? 항상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고위직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여기 공무원은 항상 공무원이 어쩌다 한번 공무원이요? 어쩌다 한번 공무원. 임명직. 그럼 정권이 바꿔지면 그 임명직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권 끝나면 끝나는 거죠, 걔들은. 그래서 항상 공무원하고 어쩌다 공무원하고 몇 급 이상? 3급 이상. 그 다음에 3호는요. 자연재해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산림청. 이것도 3급 공무원, 항상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 그래서 얘들 여기는 별로 중요치 않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 다음에 임기는 몇 년? 3년. 그 다음에 해촉. 얘들이 이제 임명되면 일을 열심히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엉뚱한 소리를 해서 쌓고 그런 애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자기 스스로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4개 사항이 있어.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말해서 심신장애란 이야기는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았다. 피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앞길도 제대로 분간 못한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비사실 있는 경우. 직무에 관련된 비사실. 관련이 없는 비사실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그 곳에서 징계는 받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4번째, 이혼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스스로 기피하는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심의상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자, 페이지를 바꿔봐요. 자, 심의의 운영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해. 그 다음에 심의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자, 부위원장은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해. 자, 회의, 소집. 소집은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그러니까 7명이 소집하자고 했을 때는 이제 해야 되겠죠. 7명 이상이. 그 다음에 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자, 의결 정족수. 이게 맨날 헷갈려. 자, 무슨 이제 법안을 통과할 때, 결정을 할 때, 자, 결의로 하는데, 자, 개의는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해요. 회의를 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의결은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를 해요. 그래서, 개의결의, 개의결의는 정족수라고 그래요. 법률 용어로. 정족수는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그래는 정족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버려요. 개의 과반 출석, 결의 과반 찬성. 과반하고 반하고 같아 틀려요? 100명이면 지금 여기
21명이죠. 총 위원장 포함해서. 그 통과가 되려면 과반수 몇 명이 동의를 해야 돼? 11명. 이게 11명이 일단 출석을 해야 돼. 그리고 표리도 몇 명 이상? 11명. 그래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절반이 아니라. 절반을 넘어야 되니까. 반은 50%고 과반은 50%가 일단 넘어야 돼. 초과가 돼야 돼. 예. 그럼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사회 때 옳지 않는 건 그랬어. 자, 1번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하자 없죠. 자, 심의회의는 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개의 결의는 무조건 과반수라 했잖아요. 2번 틀렸네. 그죠? 2번이 틀렸네. 3번은요. 자, 분과위원회 및 분과위원은 심의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서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자, 분과위원은 바로 나올 거거든요. 일단 접어두고. 자, 5번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자, 3번, 4번은 몰라도 2번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2번 딱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객관식의 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봅시다. 분과위원회는요. 자, 설치.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하고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서 심의회에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근데 분과위원회는요. 농업재보험심의가 있고 어업재보험심의가 있어요. 근데 자, 소속 분과위원을 봅시다. 농업에서. 자, 농업인까지 딱 잘라야 돼. 농업인 안전보험 그거 잘라.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이렇게. 자, 어업은 두 개로 나눠져요. 어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가 있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업은 두 개죠. 어업인이 나오고 어선 나오고 어선. 암만 해도 이제 위험이 더 크잖아요. 선박이니까 막 태풍도 심하고 또 더 위험하잖아요. 그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업인에 대한 안전보험, 안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어선 및 어선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 두 개 나눠진 거고요. 자, 업무. 자,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 조정하기 위해서 심의에 보고한다 했고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9분 인원. 자, 분과위원은 위원장 1명을 하고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9명.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요. 심의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해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집은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운영. 분과위원을 대표하며 분과위원의 업무를 총괄. 분과위원회 소집 의장이 된다. 자, 회의는요. 소집은요. 자, 심의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여기 심의위원장은 누구를 말해요? 심의회에서 위원장 누구요? 차관. 그 다음에 자, 의결 정족수 여기도 마찬가지. 개인은 과반 출석, 결의도 과반 찬성.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당 및 세칙이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고 뭐 오라고 하면 여비 줘야 될 것 여비 줘야 되죠. 근데 다만 보세요. 다만 공무원은 여비 줘야 안 줘요. 안 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운영 세칙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재보험 사업이 나와요. 재보험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재보험 사업은 여기 재보험 사업자 나와요. 재보험 사업. 재보험 사업 나와 있죠? 자, 농작물 재보험 있고요. 임산물 재보험 있고요. 가축 재보험 있고요. 양식 수산물 재보험 있어요. 그러면 양식 자리에 가끔 누가 들어올까? 자연수산물 들어올 거 아니라고. 그럼 생각해봐. 자연수산물 어떻게 관련돼요? 지 혼자 막 돌아다니는데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식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또 시험 문제 내고 또 틀린 사람도 있어. 기가 막혀. 양식을 어떻게 관리를 해.
그 다음에 농작물 재보험에서는요,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이에요. 그 다음에 임산물은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여기까지는 안 헷갈려요. 3번이, 세 번째가 많이 헷갈려요. 가축 재보험이잖아요.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죠. 근데 가축 자리에 뭘 넣어요? 축산 및 축산시설물 예를 들면 다 넘어가요. 네. 세 번째, 가축이 들어가야 돼. 축산 및 축산시설물 다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고. 가축 및 그러니까 시설물이 들어가면 축산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냥 가축은 가축이요. 이 가축은요, 처음부터 들어왔던 것은 아니에요. 3회 때부터 들어왔어요. 3회 때부터. 그 다음에 양식수산물은요, 4회 때부터 들어왔다고 해요. 그때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 안 하고도 자격증 따가지고 실무교육 받고 이 일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제 어떤 그 세부적인 시설물도 추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학교 오면 좋잖아요. 공부 안 하고도 학교 갈 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업무가 이제 늘어나는 거겠죠. 늘어나려면 이제 누가 심의를 해야 돼요.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해가지고 여기 통과가 되면 되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자, 세 개는 농장 소속이고 하나는 누구 소속? 회장 소속. 자, 구체적인 범위를 보면 이제 약관에서 정한 거 있잖아요. 밑에 보니까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냥 생각해 보면 맞을 수 있어. 생각해 보면. 자, 농작물 재본 보세요. 시험 보니까 몇 개요? 많아죠. 쉬운 6개요. 처음에는 24개부터 출발한 거예요. 계속 늘어가고 있어. 해년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재보험 몇 개요? 그건 쉬겠네. 6개밖에 없네. 그쵸? 가축 재보험 몇 개? 16개네. 그래서 양식수산물 일단 제외를 시켰어. 농업재에서만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자, 농작물 재보험에서 사과, 배, 포도 이런 건 별로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감 보세요. 감은 몇 개가 있어요? 탄감 있고요. 또 무슨 감 있어요? 뜰분감. 쓰기도 복잡하네. 뭐예요? 보고 써야 되겠다. 떫은감이야, 떫은감. 뜰분감이야, 떫은감. 떫은감. 근데 감이라도 단감은요, 그냥 생으로 먹어야 되죠. 그래야 맛있죠. 오래 놔두면 홍시 되어버리면 맛이 없잖아요. 이거는 무슨 물이요? 농작물이요. 뜰분감은요? 임산물이요. 뜰분감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떨어서 못 먹죠. 놔두면 뭐가 돼요? 홍시가 돼요. 그럼 맛있어요. 그 뭐예요? 여기는 임산물이에요. 그렇죠? 그게 나눠진다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한테 아는 척 좀 해요. 이제 공부한다고 하면서 너 구별할 줄 아냐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쭉 나가다가 버섯도 그렇죠. 버섯도 나눠요. 자, 버섯도 자, 무슨 버섯? 표고버섯만 표고버섯.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무슨 버섯? 뭐 느타리, 뭐 송이, 뭐 이런 것들 오면은 여기는 농작물. 여기는 뭔 물? 임산물. 그러면 종류가 많은 거는 무시. 딱 하나만 오면 되잖아. 나머지 다 뭐예요? 농작물. 표고버섯만 무슨 물? 임산물 오면 되잖아. 여기는 종류가 많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나눠볼 수 있는데 초창기 때는 여기 시험 막 냈어. 지금은 안 내. 이제 유치하니까. 예? 유치하고 싶어요. 내가 출제위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 119쪽으로 가면 이제 보상 범위 나와 있죠. 보상의 원칙인데 2번이 중요해. 정부는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고 있어. 왜냐하면 해년마다 품목이 계속 늘어나니까. 품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한테는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죠. 일이 더 많아지니까. 어, 유리하죠. 일이 많아지니까.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이 시행령이거든. 시행령으로 정하는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의 범위였어. 그래서 농작물, 임산물 재의 범위. 자, 여기는 병조, 자화, 질이 빠져가네. 농산물이나 임산물이 질이 나올 수가 없어. 세분화됐다 이 말이지 이제. 질병은 안 들어가겠지. 뭐 움직여야 뭐 동물이 와야 질병이 오는 것이지. 예. 움직여야 질병이 오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가축재보험은 뭐예요? 자연재해, 화재, 질병. 양식수산물도 자연재해, 화재, 질병. 자, 옳지 않는 거 했어. 자, 6회 때 나왔던 건데요. 밑에 문제. 2번이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봅시다.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범위, 피해 정도, 주관적인 손해요.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손해평가 방법하면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 주관적으로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객관적으로 해야지. 그것 가지고 틀리게 했어. 좀 유치하죠. 고려해서 재보험의 종류별로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자, 1번은요. 재보험의 종류는 농작물 재보험, 임산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 양식수산물 재보험. 정확하죠? 그 다음에 2번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는 했고, 3번 정부는 재보험 보상에서 재해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확대하기 위해서. 네 번째 가축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보험 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그렇죠? 자화질 이렇게. 풀만하죠?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보험 가입자. 보험 가입자도 딱 정해져 있죠? 여기 보면 가입자가 누구는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그 밑에 보세요. 가로 2번. 농작물 재보험에서는요. 농장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농작물 재배하는 자. 자, 임산물 재보험은요. 농장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재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가축 재보험은요. 농장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재배가 아니라 이제 사육하는 자. 사육. 그 다음에 양식수산물은요. 회장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이걸 자연으로 고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 그 고유식별 정보 처리는 0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 3번 보면 요즘에는 이제 개인정보 굉장히 좀 그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보면 재보험 가입자가 가입하게 되면 이 사람의 모든 인적사항이 있잖아요. 인적사항을 재보험 사업자가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좀 그 개인정보가 조금 유출되더라도 애들한테 참아야 하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3번도 마찬가지. 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자격 취소, 이런 것들은 누가, 농장이 직접 하지 않죠. 누구한테 위탁을 해요? 아니, 시험에 대해서. 국가 자격시험이니까. 산업인력공단 큐넷에다가 위탁하잖아요. 그럼 큐넷 애들이 이걸 갖다가 응시자격은 검색할 때 주민등록번 이런 거 다 열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해야 돼. 개인정보를 할지라도 애들이 뭐 해야 돼? 감수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121쪽 봐봐. 농업재보험법상 재보험 종류에 따른 보험 가입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 봐봐. 양식 수산물 재보험인데 어업재보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고시하는 자연수산물 채취하는 법인요? 양식이겠죠. 그래서 법인, 영농법인 있잖아요. 법인이나 개인,
농업인이나 농업영농법인, 영농법인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자 보험사업자. 보험사업자는 몇 명이요? 재보험사업자 3명. 산속에도 깊은 산속에도 깊은 물속에도 뭐가 있더라? NH농협 있더라. NH보험회사가 있더라 그 말이요. 근데 NH보험은 규모가 크지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니까 이 농협에서 보험만 따로 떼서 사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산중이나 수중은 아직 그런 규모가 갖춰지지 않아. 아직 그래서 보험 어떤 체계를 못 갖춰졌다고. 그래서 중앙회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영역이 커지면 이제 얘들도 보험 만들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가로 1번 재보험 할 수 있는 자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냐는 몇 명? 3명. 어떻게 보면 준국가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은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돈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돈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작년엔가 그 여기 차관이 그 국정감사 할 때 나가가지고 국회의원을 되게 많이 깨지던데 왜 깨졌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왜 막 질타를 했어 여기 차관한테. 그 대정부 질의하면서 분과위원회에서 하면서 니들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근데 왜 이익을 남기냐. 그래서 여기에서 재보험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총 그 수입원이 4,500억 정도 수입을 했어요. 쓴 것은 1,300억 돈이 남아버렸어. 왜냐하면 그 돈을 일단 다 농업인들로 써야지 왜 남겼냐고 막 깨지더라고요. 그건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 여기 있는 이 재보험 사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째요? 위에 사람 잘 보이려면 내가 돈 다 썼다 해야 돼요? 돈 좀 남겼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얘들한테는 이쁨 받을지 몰라도 이건 손해가 가니까 국회의원들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질타를 하더라고요. 혼나더라고 혼나 그냥. 그 나가가지고.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여기서 받은 돈은 다 써야 되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의 약정 체결. 자, 이것도 100%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재보험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장이나 회장하고 약정을 계약을 체결하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산중이나 수중이나 NH보험자가 재보험 사업자가 되려면 누구하고 약정 체결을 하고 이쪽에 농장이나 회장하고 약정 체결을 하고 농장이나 회장 대신에 대리인 누가 나오겠어? 농구본이 나오겠죠. 그럼 약정 체결을 하고 체결할 때 이제 거기 제출하는 서류가 나와 있어. 그게 한 문제가 나온다고. 기억본에 보면 약정을 체결하는 자는 약정 체결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농장 회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 박스 나온 게 제출 서류단 말이에요. 그 사업 방법서, 그 다음에 보험 약관, 그 다음에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 그 다음에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일명 정관을 말해요.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네 중에 하나를 살짝 바꿔. 그럼 우리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막 해야지.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건가. 그래서요. 자, 한번 해봤습니다. 사업 방법서에서 사를 동그라미 해봐. 보험약관에서 약을 동그라미 해봐. 그러면 약사 나오네. 약사. 사약해도 되고 약사해도 되고. 나는 약사로 해봤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 보면 정관 있잖아요. 정관은 그래서 정약사. 우리 집 앞에 우리 동네 앞에 약국이 정약국이거든. 정약사. 정약사가 어쨌어요? 책보, 책임준비금, 책, 보험료, 책보, 산출 방법서. 이제 외웠죠? 이제 눈 감고도. 자, 정약사가 책보를 했는데 책보에 대해서
산출 방법서. 그러니까 책임 준비금을 어떻게 산출할 건지,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할 건지 이거를 갖다가 하라는 얘기죠. 정략사 뭐예요? 책보. 그럼 외워버렸잖아 지금. 정략사 책보. 여러분들 더 좋은 말 있으면 더 좋게 만들어봐 한번. 나는 그렇게 했어. 그게 전부는 뭐야? 꼭 모델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편할 대로 만들면 돼. 그 다음에 자 니은번 서류를 제출받은 농장 회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운영을 통해서 법인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류를 꼭 제출할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게 되면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끔 그거를 알려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약정서 작성. 약정서 작성 누구하고 누구 작성한다고? 재보험사업자하고 누구하고? 농장 회장을 대신해 두고 농구먼하고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약정서 제출하는데 자 요것도 한 문제. 예. 기억부터 미음번까지 있잖아요. 5개. 그래서 약정 기간에다 언더라인. 약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약정 기간. 두 번째,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그러면 누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요? 재보험 사업자로서 재보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나오겠죠? 준수해야 할 사항.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재정 지원은 누가 해줘? 농장이나 회장이 돈을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자, 네 1번 약정의 변경 해지. 약정을 정했는데 실효성이 없는 거야. 그럼 그 약정을 해지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 있어. 그렇죠? 약정 변경 해지는 둘이 당사자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자, 그 밖에 재보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보험 사업자가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다고요? 몇 개? 5개입니까? 그래서 말 만들어 봐 이제. 기억번에는 기간, 기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준수, 준 동그라미. 기준이 돼야 돼, 기준이. 우리 친구 기준이도 있는데. 기준이도 있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재 동그라미. 니을번 미음번에 그 밖에 재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재운이. 우리 초등학교 재운이도 있어. 기준이도 있고 재운이도 있고. 둘이 싸워가지고 어쨌어? 변해버렸어. 애들은 크면서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크잖아요. 기준이하고 재운이하고 싸워가지고 사이가 변해버렸다니까요. 말 되나요? 그렇게 만들어봐. 어차피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답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거기 문장 한번 보게요. 농업재보험법상 농장, 회장이 재보험 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거는 자, 약정 기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번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 준수 들어가죠.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들어가잖아요. 그건 좀 한번 두 문자 갖고는 안 되겠네. 의미까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변해 기준이와 재운이가 싸워서 변해버렸잖아요. 변경해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전에는 제목만 갖고 했는데 조금 내용까지도 조금 한 수 더 뜨죠. 내용까지도 봐야 돼. 그럼 누가 재정 지원이라고? 재정 지원을 누구한테 해줘? 재보험 사업자한테 해주는 재정 지원이잖아요. 국가한테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해주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여기 문구는 해주는 사람이요, 받는 사람이요. 받으면 안 되지, 국가는. 국가가 해줘야지. 왜? 재보험 사업자는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어. 왜? 재보험 사업을 운영을 해야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국가가 얘한테 돈을 지원해줘야지. 근데 반대로 재보험 사업자 국가한테 재정 지원해줘?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국가는 돈 있어, 없어? 왜 돈이 있어? 그래, 세금 받은 돈이 넘쳐난다 이 말이요. 세금 받은 돈이 있는 거야. 얘는 세금 못 받잖아. 그럼 국가가 세금 받아서 얘한테 일부를 띄워주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도 돼. 예. 그럼 얼른 풀릴 거 아니라고. 먼저 두 문자 외우고 거기 의미까지 하면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 등. 누가 보고해야 돼? 얘는 감독자고 얘는 감독을 받는 자잖아. 그럼 재보험 사업자가 이런 상황들 재보험 사업 해가지고 국가 등에게 뭐 해야 돼? 국가한테, 농장이나 회장한테 보고해야 될 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예. 그 다음에 자 보험료율 산정이 나와 있네. 산정권자 누가 보험료를 산정해? 재보험 사업자가 해야 되겠지. 농장 회장과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재보험 사업자. 그 다음에 산정 방법. 재보험 후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보험 목적물별 보상 방식별로 산정한다. 자, 산정 단위는요.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권역 단위. 행정구역은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어디를 특별자치도라고 그래? 제주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예요. 그 특별시는요.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예. 여기까지도 넣어주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시군구. 그 다음에 구도요. 자치구가 있고 행정구가 있죠. 그 선거로 뽑는 구가 무슨 구야? 자치구. 그냥 임명하는 구청장은요? 행정구. 광주는 행정구가 없죠. 다 자치구지. 저 전주에 가면,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그거는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예요. 도지사가 임명해. 예. 전주시장이 임명이죠. 시장이.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권역 단위가 있는데 권역 단위는 뭐 시험에서 물어볼 일은 없어요. 12개 권역이 있어요. 그러면 자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그 다음에 이제 경남, 그 다음에 부산, 경북, 충북, 강원. 이렇게 뺑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권역 단위로 의미는 없어요. 이것도 12개 권역이 있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 박스에 보면 자 재보험법상 보험료를 산정해서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 단위 아닌 것은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읍면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는 문제라고 낸다니까요. 그 다음에 자 보험 모집은 어차피 못 끝난 거니까 다음 주에 할까요? 자 보험 모집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